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레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탐 지수는 지난주와 조금 달라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전히 중립 구간 안에서 43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공탐 지수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도 조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은 있기 마련이죠.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협상 결렬로 또 한 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큰 틀 안에서 본다면 거기서 거기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공탐지수가 중립 구간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가능성이 미비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호재거리보다는 악재거리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같이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주일 전과 대비했을 때는 다행이다 싶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죠. 그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1.84% 시가총액이 늘어난 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시장의 기대감이 퍼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약간 주말 사이에 주춤거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24시간 전 대비가 되겠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메이저 그리고 그 밑에 알트들까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24시간 전 대비해서 0.78% 조금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2조 4,100억 달러 수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살아날 만한 호재들 아직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악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ETF 통해서 자금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이렇게 시원하게 위로 막대를 형성하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10일에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5,3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순유입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었죠. 목요일. 우리가 금요일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아직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봤었던 그 막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나 갑자기 크게 기둥을 세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3억 4천만 달러도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일주일을 놓고 본다면 화수를 제외하고는 월, 목, 금에 들어올 때 오히려 시원하게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자금은 우리 시장에 하방 경직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과연 가격이 밀리지 않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시간 전 대비해서 0.24%가량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7만 1,000달러 위에서의 수준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7만 달러가 약간 위험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 잘 버티고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죠. 이더리움도 0.51%, 1시간 전 대비해서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2,2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는 중입니다. XRP 0.5%,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0.54%, 1시간 전 대비해서 약간이지만 밀리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탐색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잘 딛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반등이 그친 채로 쭉 밀릴 것인지 조금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여전히 중요한 한 주 안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얘기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 50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시장도 지난주 시장도 사실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고 이란과의 협상도 진전되는 듯 했으나 주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결렬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전쟁 이슈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변동성 또한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이번 주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는 금요일에 약간 하락을 하다가 주말에는 횡보를 하고 월요일에는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월요일에도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눕거나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마저 약간 주 초반에 힘을 내주는 그 패턴마저도 이제 잃어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 포인트를 아예 잡아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무언가에 조금 기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전문가님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앞자리칠은 잘 지켜주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이제 시작이다 내려갈 거다. 전문가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실시간 차트를 먼저 보면은 현재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는 차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CME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차트인데 보통 이 차트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차트상에서 존재하는 그 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차트를 봤을 때 가격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보통 갭을 회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먼저 어느 구간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뭐 먼저 어느 구간을 채우든지 그 방향이 먼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저는 일단 이 하단의 유동성을 제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라오면서도 결국 이 갭을 채우지 않는 데는 전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이 구간을 채우고 가느냐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 CME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69K 정도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반등은 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에서 갭이 어느 자리에 존재를 하는지만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그냥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뭐 주봉이 딱 갱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뭐 주말간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유지해줬다는 점. 최근 들어서 우리가 2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온 적이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네. 하락이 나오면은 뭐 진짜 6주 연속, 7주 연속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은 꽤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지금 먼저 날봉으로 내려가서 좀 같이 이슈를 체크해 보면은 결국에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이 여기에 비어 있던 FVG 구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래서 아까도 봤지만 먼저 유동성을 제거를 한 뒤에 이 다음부터 상승이 좀 깔끔하게 나왔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보는 이 피보나치를 생각을 했을 때도 결국에 조정이 나올 자리는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 앞에서도 확장이 됐던 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딱 1.618짜리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 조정이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미국이랑 이란의 전쟁 자체는 그냥 하락을 위한 명분이었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부터 어디까지 하락이 내려올 것이냐는 좀 위에 차트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얘가 결국에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CME 차트상에서도 존재했던 그 갭, 이 구간이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69K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까지만 조금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볼 수가 있기도 해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상승을 위한, 그리고 지금 단순히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해서 하나의 스윙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 노이즈도 너무 많이 끼고 해서 많이 헷갈리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딱히 네.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69K 초반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간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뭐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여러분들이 현물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매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CME 차트에서 지금 1차적으로 본 갭이 69K 부근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당연히 조금 유동성을 채우고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갈 확률도 우리는 배제를 할 수가 맞습니다. 없겠죠. 그럼 그 다음 2차 갭은 어느 구간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67K 초반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갭이 엄청 크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자리에서도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뭐 하락 나온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네. 여기에 있던 유동성 공백을 채우고 나서 그대로 상승이 좀 나와줬고, 지금도 되돌림이 조금은 깊어질 수가 있어도 이 구간들에서만 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런 식으로 장악형 캔들이 또 나와준다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장하는 그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당연히 계속해서 바로바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 69K까지 갔다가 이제 진짜 반등이 다시 나온다. 그럼 위로는 어디까지 다시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좀 하실까요? 여기서 되돌림이 꽤 잘 나와주고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상승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타겟은 76K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큰 상승을 얘기를 하면서 뭐 80K, 90K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나도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에서 반등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76K는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부터 조금 심층 분석에 들어가 봤죠. CME 차트,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차트상에 갭이 한 번씩 존재합니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그 지점으로 회귀한다라는 거는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CME 차트에서
살펴본 비트코인의 가격 69K 부근에 약간의 지금 유동성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충분히 내려가는 게 나왔을 법한 자리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유동성을 메운 다음에 다시 반등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76K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그 69K에서 어떤 종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심층 분석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차트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면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조금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꽤 큰 상승이 나와줬고 10%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이 구간 되돌림에서도 7% 정도의 상승,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조정 나오는 자리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와주고 있는 게 이 앞에 있던 이 공백들은 결국에 채워짐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결국에 이 자리를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채웠고, 지금은 우리가 되돌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차트가 더 깔끔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같은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지금 보면은 상승하면서 만들어놓은 갭의 크기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랑은 저는 되돌림이 들어온다 했을 때 현재 POC랑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지만 막혔던 구간, 이 자리가 결국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를 하게 되면서 현재 보면 우리가 지지로 바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2,100불 초반까지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를 채우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2,400불까지, 우리 2,400불 때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오히려 차트가 좀 더 깔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CME 차트를 잘 찾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방금 전에 전문가님처럼 볼륨 프로파일을 통해서도 유동성 공백 구간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다양한 뭐 보조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도구들 하나만 좀 사용할 줄만 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현재 이런 거래량이 비어 있는 구간,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구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뭐 차트를 아직 잘 못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들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꽤 깔끔하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서 보더라도 그래도 꽤 긍정적인 차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결국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주봉에서도 고점 갱신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관문이 2,400불 돌파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하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2,100불 초반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 구간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본다든지, 포지션을 잡으실 분들은 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캔들 모양을 보시면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은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을 보더라도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19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2,100달러대 초반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약속의 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태까지 밀렸다가도 어김없이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위로는 2,400, 그리고 그걸 돌파하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이더리움의 미션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이 이더리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솔라나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는 조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미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루함을 조금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솔라나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메이저 코인들이 너무나도 움직임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메이저 코인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어쨌든 시장의 열세인 상황인데 이 코인들이 올라줘야 알트코인들이 조금 따라와주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메이저 코인들 솔라나, 리플 같은 이런 상위 코인들, BNB나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랑도 할 얘기가 없는 게 맨날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맞아요. 알트의 상황이라서 지금 솔라나랑 지금 리플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강한 알트 코인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 지난주에 꽤 강했던 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레드스톤. 지금 이 코인이 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가 결국에 하락 그러니까 이 쐐기 부분에서 결국에 상승이 나와준 거였는데 이 로그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금 딱 이 상단 저항을 테스트하는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이 코인을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뭐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얘가 100% 넘게 오르고 나서 나 되돌리면서 좀 들어가 봐야겠다 하셨다가 지금 물린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강했던 코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에 대해서 이런 상승 자체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좀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최소 반등치라고 한 38%는 채우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 어디까지 되돌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물려있다 혹은 난 지금 신규로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리가 전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 결국에 하락 세계에서 상단 부분 그리고 지금 자리가 딱 되돌리면서 봤을 때도 61% 정도가 될 건데 네. 이 자리에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자리가 딱 갭의 중앙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냐 혹은 아니면 그대로 꺾이냐의 차이라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난 여기서 좀 짧게 먹으러 들어가 봐야겠다 좀 단타 치려다가 만약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망에서는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갔던 코인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를 좀 잡아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교육 끝나고 우리 한번 히든 코인 때 하나를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보시면은 좋은 코인 하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였었던 레드스톤까지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가 딱 절반 지점까지 지금 되돌림이 나온 수준이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분할 매수,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하셨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방송 끝나자마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자. 이게 최우선입니다. 여기에서 밀리게 된다면 이제는 힘이 다 빠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타이밍 딱 맞춰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움직임이 어떤지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좋을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자잘자잘한 이벤트들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조금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와 봤는데 이번 주에 PPI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또 PPI 순서죠. 맞습니다. 또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4월 14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뭐 지금 우리가 PPI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고 그래서 도매 물가 그리고 생산자 인플레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 지표라고 하는 만큼 네. 그래도 지금 꽤 중요하게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헤드라인이 다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CPI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뭐 PPI가 잘 나오든지 혹은 잘 못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PPI가 상위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진짜 지겹도록 얘기하는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 자체가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이 조금은 더 낮아질 수가 있고 점도표에도 추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강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리스크 자체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럼프의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PPI 이번 주에 뭐 비트코인 직접적인 영향을 뭐 정말 뭐 동결이거나 아니 컨센트로 나오거나 하회가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번 주에 PPI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래도 우리가 언제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 중 하나라서 화요일날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앞서 나왔었던 금요일에 CPI를 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는 당연히 반영이 된 맞습니다. 수치였고요. 그런데 얘네를 제외하고서 코어는 조금 괜찮았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PPI를 통해서 확인할 수 맞습니다. 있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PPI가 만약에 정말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하더라도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우리가 다음 달,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CPI를 봤을 때 더 큰 영향을 줄 그쵸.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PPI가 그래도 꽤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매를 맞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PPI 꼭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PPI가 그 다음 달에 나오는 CPI의 선행 지표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 CPI를 살펴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이 코어가 괜찮은데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 부담을 다 떠안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거보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가 조금 걱정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선행 지표로 나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감이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화요일에 PPI가 어떤 수치로 어느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가 또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네, 이번 주에 또 중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금 전 중국도 우리가 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중국 이란과 또 엮여 있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가 현재 시장을 봤을 때도 뭐 아시아에서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뭐 주식 시장까지도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나왔구나라고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에 중국 1분기 GDP의 성장률이랑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종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정말 예정대로 잘 가고 있냐, 얘네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중국인지라 우리가 지금 발표한 지표를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 GDP가 만약 강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글로벌 경기는 우리가 회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알트들에는 우리가 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GDP가 좀 부진하다. GDP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는 우리 아시안 시간대에 또 발표가 되는 만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번 주에 그래도 이게 좀 발표가 되는구나. 이번 주에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단연 이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잖아요. 중국 이거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거를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무언가에 조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힌트를 얻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안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경제 이런 거시 경제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런 지표들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의 깊게 보시진 않아도 됩니다. 미국 우리가 지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돈이 흘러가는 이 시장에 있으면은 그래도 체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PPI에 이어서 중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지표가 발표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또 워낙 강대국인 만큼 여기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투자 심리 전반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무언가의 이정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중국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도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실시간 차트 통해 이 코인들의 움직임도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때 전문가님이 다양한 지표들을 조금 같이 설정을 하시는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전문가님이 다양한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새로운 내용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못 다 들은 얘기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도구 중에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맹신나는 맹신인가요? 지표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맹신하다가 정말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오늘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변동성을 활용하는 강력한 지표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상단 하단을 우리가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건데 볼린저 밴드 결국에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변동성의 그 기반 밴드입니다. 중간선은 21 SMA고요. 그리고 상단 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의 2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 밴드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거짓 정보는 조금은 제껴두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전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배웠던 MA 이동평균선은 추세, RSI는 우리가 과열이 됐는가,
그리고 MACD는 이 시장의 모멘텀이 어떠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4강에서 이야기를 할 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보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가 좁아지면은 곧 움직임이 커진다라는 것, 넓어졌을 때는 다시 줄이기 위해서 가격 안으로 회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는 고무줄처럼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얘가 그냥 위에서 조정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우리가 상단 밴드 이 구간은 보통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강하게 올랐을 때 반대로 되돌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단의 이 밴드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빠르고 강하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의 크기를 봤을 때 밴드 폭이 넓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근데 밴드 폭이 좁음, 이거는 곧 반대 방향을 터뜨리고 우리가 스퀴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시는 거는 결국에 이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 이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매수, 이렇게 그냥 좀 단순하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돌파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들, 여기서도 보면은 하단에 도달했네,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 구간, 결국에 밴드 폭이 넓어졌을 때 그리고 작아졌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넓어졌을 때는 결국에 되돌림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밴드 폭이 좁아졌을 때 이때는 결국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와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구간은 결국에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얘가 상단을 계속해서 밴드를 찢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좁아졌을 때 어떤 식으로 패턴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좀 확률을 올릴지 오늘 그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스퀴징 결국에 이런 구간입니다. 밴드가 진짜 좁아졌을 때. 그래서 밴드 폭이 극도로 좁아짐. 이렇게 진짜 뭐 우리가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이 수렴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결국에 큰 움직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도 이 밴드 폭이 좁아졌을 때 큰 움직임이 임박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뒤에 스퀴징 이후에 상단 돌파가 나오거나 스퀴징 이후에 하단 돌파가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반대 방향을 한번 터뜨리고 나서 그 이제 원래 가고 싶은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기억하실 거는 가격이 상단 또는 하단에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강한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려보는 거죠. 결국에 이런 상승 직전에 이런 구간들을 찾아서. 그래서 다음 예시 차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구간들은 결국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좀 찾아야 거래를 할 때도 보면은 꽤 괜찮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찾는, 판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를 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나서 얘가 지금 횡보를 한다. 근데 이제 밴드 폭이 좁아져. 근데 이 상황에선 우리가 반대로 한번 터트리는 움직임이 무조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스퀴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밴드가 좁아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을 터트리는 스퀴징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여기까지 반등이 진행이 됐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추세가 한 번 더 나와주겠죠. 그럼 여기서도 추세가 한 번 나오고 나서 밴드가 극도로 좁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요? 이렇게 상승 하단 다 터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도 이 되돌림 이후에
밴드가 좁아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노려보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볼리점에서 상단에 오면은 숏, 뭐 밑에 내려오면은 매수, 올라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단순해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함정에 걸리게 되는데 볼린저 밴드로만 매매를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단에 계속해서 붙어서 가는 움직임, 그리고 하단에 계속해서 붙어서 가는 움직임.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만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구간들 좁아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뭐 인내심이라든지 그리고 차트를 보는 것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린저 밴드랑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라이스 액션이랑 어떻게 조합을 하면은 조금은 더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스퀴징 이후에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잡아 먹어준 뒤에 여기서 오더블럭이나 우리가 FVG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돌파가 되는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긴 꼬리 캔들이랑 그리고 우리가 장악형 캔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지금 그래도 두 개 정도가 중첩이 됐네? 그러면은 그래도 강력한 매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밴드에서 만약에 베어리시 핀바, 그러니까 강한 하락 꼬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뭐 RSI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우리가 여기서는 매도 혹은 우리가 숏 포지션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하단 밴드에서 우리가 강한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혹은 롱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한 추세 시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밴드 상 그리고 하단 여기에 붙어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들 결국에 상단에서 이런 꼬리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되돌림에서 포지션을 잡는 거고, 여기서도 우리가 횡보 이후에 스퀴징,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여기서도 추세가 변경이 되고 우리가 되돌림에 여기 있는 FVG 그리고 오더블럭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만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딱히 그렇게 뭐 전부 우리가 너무 큰 수익으로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손실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표에 맹신하지 않고 하나의 정말 말 그대로 보조 지표로서 우리가 보조하는 그런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면 더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메인 내용은 어쨌든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주의점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상단, 하단 전부 뭐 밴드가 터치를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추세가 꺾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계속 그 상승이나 하단이나 계속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런 자리들처럼 강한 추세에서는 하단선에서도 무조건 반등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강한 추세에서는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구간, 이걸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스퀴징,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퀴징 이후에 바로 진입하지 말고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돌파, 추세가 돌파를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PA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횡보 시장에서 뭐 진짜 뭐 횡보하니까 어떤 막 보조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든 막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 번째 횡보 시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타임프레임, 그러니까 일봉, 주봉, 뭐 4시간 차트, 우리가 위에 있는 차트를 먼저 보고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고,
횡보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그렇게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 차트가 움직여야 지표들도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 타임 프레임에서 먼저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설정은 기본을 추천을 드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뭐 이런 거에 어떤 게 좀 성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바꿔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저는 기본이 가장 낫다. 우리가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집단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런 패턴이나 그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건데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 기본 설정을.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핵심은 볼린저 밴드는 결국에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건 절대 정답도 아니고 얘가 뭐 가격을 선행하는 차트 앞으로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표를 P랑 좀 웬만하면은 하나의 우리가 지표를 사용을 한다 했을 때 그것만 맹신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볼린저 밴드랑 RSI를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같이 쓰던지 조금은 판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집중해서 그렇게 좀 거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RSI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지 그 타이밍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볼린저 밴드에 아픈 기억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 분씩은 꼭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터치해서 이제는 올라가겠지 싶어서 매수를 했더니 그대로 쭉쭉 내려갔거나 아니면 상단을 터치해서 이제는 팔아야겠다 팔고 나왔더니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이게 다 너무 이거 하나만을 보고 들어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이 늘 말씀하시죠. 보조 지표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서 추세 전반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전문가님이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 설명을 해주고 있으신 거니까요. 오늘 배운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놓치신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정말 많은 지표들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코인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히든 코인으로 선별을 해오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또 이제 또 시장이 한번 밀렸다 보니까 기회를 오히려 주는 코인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일단 가져온 코인 차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구간에서 저는 뭐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추세가 한번 터졌느냐. 그래서 지금 추세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듯한 움직임도 꽤 많이 보여줬고 여기서 움직임을 보여준 뒤에 지금 어떻게 뭐 추세를 변경을 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트를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보는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뭐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의 움직임에서 14% 15% 정도는 꽤 쉽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큰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날, 주, 뭐 달을 봤을 때 그 차트 모양이 예쁜 순으로 상승률이 더 강해집니다. 이게 만약 1분 차트라고 하면은 뭐 5% 먹고 나올 거 날봉 차트다 하면 20% 3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코인인데 일단 날봉 기준으로도 꽤 예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 이후에 되돌림 꽤 잘 들어왔고 지금도 보면은 이 구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전체 하락분의 우리가 절반만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꽤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유드리는 이 코인 자체도 저는 꽤 큰 수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드렸던 우리가 코인들도 전부 좋은 수익 나오고 있고 지금도 보유 중인 코인들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봤더니 차트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락을 하다가 긴 횡보 구간을 거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거치면서 하락세는 어느 정도 끊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힘을 응축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위아래로 조금씩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촉발하기 시작한 모습들 지금 차트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초입에 와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한 0.5 구간까지만 가더라도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 내비치고 있으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들, 정확한 타점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세세한 얘기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방의 문이 열려 있는 거겠죠. 하단에 QR코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제 1분 내로 문이 굳게 닫힐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